저는 바람은 인격살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저씨들이 막 얘기를 하시다가 우세해요. 이혼을 하고 나서 정말 그 사람과 잘 살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더 많더라고요. 아내분이 바람나서 남편분들이 증거 들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소윤 변호사고요. 저는 이혼과 상간사건 위주로 이제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상간사건의 원고, 그러니까 피해자분들 대리를 주로 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사건을 하면서 봤던 다양한 케이스들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혹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혼은 내가 선택한 평생의 배우자랑 소송까지 하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책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 것 자체에 대해서 내 잘못이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는 해요. 그래서 다른 사건, 민사사건, 뭐 형사사건은 저놈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그냥 좀 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혼사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걸 잘못했어요 라고도 많이 하시지만 그 사람을 고른 내 잘못은 무엇인지 막 이런 것들을 돌이키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내가 잘못을 했든 배우자가 잘못을 했든 많이 우세요. 그래서 사무실에 항상 이제 상담하는 곳에 이제 휴지, 이렇게 티슈가 이제 있고요. 우시면 저 자연스럽게 이렇게 뽑아드리면서 여기선 다 울고 가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드리곤 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 수 있는 사건이다. 이혼은 이혼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녀와 면접 교섭권이라고 하죠. 한 달에 한 번에서 뭐 많게는 3-4번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배우자를 계속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서는 어찌됐건 계속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 사건 같은 경우는 배우자와의 전쟁을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영원히 안 볼 수 있는 사람처럼 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사이라는 걸 전제하고 이 전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러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좀 사건 상담들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감정이 많이 들어가고 가족의 정 이런 것들이 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상담보다 길어지고 있죠. 왜냐면 뭐 민사사건이고 뭐 부동산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되게 간단해요. 뭐 계약서라든지 뭐 권리관계에 대한 딱 담백한 증거만 있으면 승패소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냥 그걸로 서면을 쓰면 되는데, 이런 이혼 사건은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10년 20년씩 혼인을 해서 살다 보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뢰인들이 직접 증거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변호사랑 의뢰인의 좀 소통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담도 좀 길어지기도 하고 좀 감정적인 대화들도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안타깝죠. 내가 선택한 결혼을 내 손으로 끝내는 씁쓸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로맨스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좀 도파민의 영역에 가깝지 않나라고 좀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또 증거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고 굉장히 그냥 대학생 연인처럼 연락을 하고 굉장히 애틋하게 지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혼하고 이제 뭐 40대 뭐 되면은 다 삶이 팍팍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촉촉한 감성, 내가 어린 시절 무엇이든 될 수 있었던 그 시절에나 했을 법한 연애를 새로운 사람과 어떤 금기된 행위를 비밀로 한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삶에 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아닐까,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왜 피시는지.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저는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전 남편 없으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전 바보예요.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저한테 전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혼 못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혼자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서 이제 이혼도 하셔야지, 사실은 내가 이제 좀 이 이혼의 과정 후에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한층 한층 강해지셔서 지금은 되게 멋있는 엄마가 되신 의뢰인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이 절차가 고통스럽지만 좀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내가 이 고통 속에 지지 않고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인지 혹은 나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 자녀를 혼자 키울 수 있지 않잖아요. 내가 경제 생활을 하면 그동안 누군가 애를 봐주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엄마 아빠가 헤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이한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자립과 그다음에 아이에 대한 양육 보조자 혹은 양육 환경 조성이 되게 중요하고, 또한 부모가 헤어졌지만 아이는 부모를 증오하지 않도록, 아이에게는 여전히 다 각각 사랑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나 역시 그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혼을 받아들여야 자녀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좀 덜 남겠죠. 사실 이혼은 자녀들한테 굉장히 피해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자녀한테 굉장히 그 감정을 쏟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도 내가 선택해서 했고 이혼도 내가 선택해서 했잖아요. 근데 자녀의 입장에선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났는데 이혼도 엄마 아빠가 마음대로 했어요. 그럼 사실은 이 모든 이혼 과정에서 가장 데미지를 입는 사람은 한편으로 자녀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자녀들에게 엄마 욕, 아빠 욕을 막 지속적으로 하면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시냐, 이혼하고도 배우자 욕 안 할 수 있냐, 이런 다짐을 좀 받고 제가 사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을 조금 욱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욱하는 마음에 이제 그 무언가 이제 유책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잊지 못해서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고 굳은 마음으로 이혼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게 이혼까지 할 일이었나? 라고 이제 돌아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요. 두 번째는 바람이 나서 이혼하신 분들 중에 이제 내가 바람이 났어요. 나 이 사람이랑 살아야지 라고 이제 바람을 폈고, 내가 바람 폈는데 미안하니까 위자료 준다 하고 이제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한 번 바람 핀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또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나서 이혼을 당하신 분들이 이혼을 하고 나서 정말 그 사람과 잘 살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분은 배우자도 잃고 자기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상간자도 잃고 혼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이혼을 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좀 내려갈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좀 굉장히 좀 자존감이 낮고 혹은 자기가 아니라 남에 의해서 이혼을 결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있어도 부모님이 아직도 결혼 생활에 관여를 좀 하세요. 그래서 사실 자기는 이렇게까지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혹은 아빠가 너 이제 이 사람이랑 헤어져라 라고 말해가지고 이혼을 자기가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좀 부모님 말 혹은 이제 세간의 말, 너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살아, 이런 거 듣고 이제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라 이 결과에 대해서 후폭풍을 감당하지를 못하세요. 사실 이제 혼인을 했다가 헤어지게 되면은 뭐 하다못해 집만 놓고 봐도요, 원래 살던 전셋집 반으로 쪼개서 가져가잖아요. 그 돈으로 서울에서 보통 전세를 못 구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사는 곳의 주거 환경도 당연히 나빠지고요. 그다음에 내가 원래보다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있다 없으면 더 적적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그리고 주변에선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스스로는 내가 이런 어떤 이혼했다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조금 의기소침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사전 각오가 없이, 그리고 사전 준비가 없이 뭐 약간 진짜로 헬리콥터 마음의 말을 듣고 혹은 내가 이제 좀 욱하는 마음에 좀 너무 이렇게 급하게 이혼을 좀 결정하신 경우에는, 결혼을 저희가 급하게 하면 그걸 후회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혼도 저는 제가 이혼 사건을 많이 하지만 전 좀 심사숙고해서 결심이 섰을 때 이혼을 하시는 게 후회가 적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내분이 바람나서 남편분들이 증거 들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되게 이게 막 40, 50대 분들이셨는데 굉장히 좀 근엄하고 정말 뭐 회사로 치면 부장님, 팀장님급인데 우세요, 제 앞에서. 제가 자기보다 어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들이 막 얘기를 하시다가 우세요. 그러면 저는 참 울면서 이렇게 막 눈물을 감추시는 모습이, 이제 여자분들은 보통 펑펑 우시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또르르 눈물이 떨어지고 그걸 이렇게 되게 덤덤한 척 이렇게 훔치시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바람은 내 배우자의 혹은 내 연인의 진짜 인격과 어떤 마음을 정말 파괴하는 행위다. 네, 인격 살인입니다. 저는 바람은 인격 살인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게 지금 처음 보는 저한테 그 정도로 하시는 거면 그분은 정말 베갯잎을 수없이 많은 밤을 적시셨을 거예요. 그리고 용기 내서 이제 변호사한테 가려서 한 말이 그 정도라는 거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보통 가정 경제를 남자분들이 조금 더 책임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을 했을 때 여자분들은 좀 더 남편의 경제적인 어떤 부재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키울 때 내가 양육권도 가져오고 양육비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어떤 아빠가 지원해주던 어떤 든든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 달에 양육비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한 1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받아요. 뭐 몇십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좀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상대적으로 좀 더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도 남편분들의 부재를 느끼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좀 집안에 이제 남자가 있다가 없어지면 정말 사소한 건데 뭐 집에 원래 전기가 뭐가 고장나면 남편이 해줬었다. 근데 그런 게 되게 서러워서 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냥 이 사람이 밉지만 우리가 함께 했던 추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 사진 같은 것도 못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의 지금 이 사람은 밉지만 15년 전에 결혼했을 때 그 사람은 밉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대해서는 또 가끔씩 추억도 하시고 우리가 같이 산 세월에 대해서는 또 꼭 다 나쁘게만 생각하시는 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또 미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이혼한 집이 아니라 좀 성격 차이로 이혼하신 집들 같은 경우는 같이 사시는 경우도 좀 있어요. 종종 결혼하고 이혼했다가 혼인신고 안 하고 사실혼으로 같이 좀 오가다가 사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저한테 되게 민망해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사실 아직 애 아빠랑 뭐 다시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셔서 제가 만나셔도 된다고 저한테 막 그렇게 민망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를 사람이 이제 애가 아프거나 뭐 내가 아프거나 했을 때 또 부를 사람이 없어서 불렀다가 또 정이 있고 하니까 또 다시 만나게 되고 이러시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좀 경제적인 부분이나 좀 어떤 애들의 아빠로서의 든든한 부분들이 좀 부재로 많이 느낀다고 한다면요. 남편분들은 좀 이제 그 안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아내분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혼자고 대부분 양육권을 어머니들이 많이 가져가시거든요. 돈은 아버지들이 이제 더 많이 버셔도 양육권 다툼에서는 여자들이 조금 더 유리해요. 보통 주 양육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한다는 게 부인이랑만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랑도 헤어지기 때문에 넓은 집을 내가 차지했다 하더라도 방 3개에 애들이랑 같이 살던 집에 혼자 귀가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좀 쓸쓸함을 느끼시고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잖아요. 밥 차려주는 사람 혹은 같이 먹을 사람 혹은 이제 옛날에는 주말에 이렇게 막 애들이 놀자고 하고 와이프가 어디 가자고 하면 귀찮았는데 아무도 날 찾지 않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오는 좀 공허함 같은 게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양쪽 모두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해서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몇 년 이상을 살고 이러다가 이혼을 하면 싸울 때는 막 치열하게 싸우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시절에 대한 어떤 아련함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결혼을 할 때처럼 이혼도 신중하게 좀 잘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너무 막 싸우면서 이혼을 하게 되시면 좀 나중에 좀 그 상처가 서로한테 너무 깊어져서 이 앞에 내 결혼 생활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되 좀 잘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되게 큰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살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들 중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쓸 수 있는 패를 이미 썼다. 라는 것 때문에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는 자녀가 없더라도 내가 이제는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게 뭔가 베스트 선택은 이제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자로서의 공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결혼을 했다 이혼을 하면서 나이가 들잖아요. 이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보통 여자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죠. 왜냐면 나는 여전히 한 번 사랑에 실패했지만 여전히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내가 또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남자를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여자일까 여전히? 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 그 재혼해서 잘 사시는 의뢰인들 얘기해드립니다. 네, 재혼해서 잘 살고 계신다. 막 연하 초혼남이랑 재혼해서 살고 계신다. 막 이런 얘기들 해드리면 막 말로는 저는 이제 결혼 안 할 거예요. 저는 이제 남자 안 만날 거예요. 라고 하시지만 마음속 어디선가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꽃피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실제로도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사랑에 빠지실 수 있고 그걸 정말 응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최대한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실 잘 헤어지는 거 좀 너무 오래 끌지 않고 헤어짐도 되게 잘 헤어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가 남지 않고 내 남은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잘 헤어지는 게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